자, 이제 바이올로지를 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보시면은 셀 디올이라고 있어요. 우리 몸의 베이직 유닛이다, 뭐 제일 작은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고 모든 셀이 프레-existing 셀,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셀로부터 온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예시를 하나만 들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도 셀이 있죠. 셀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셀이 하나가 있으면은 염색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 셀이 하나에서 복제를 해서 똑같이 두 개짜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개의 셀로 두 개의 똑같은 셀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미리 잠깐만 보는 거예요. 마이토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셀은 이미 존재하는 셀로부터 온다가 되는 거고, 셀 사이즈라고 해서 셀의 크기를 비교한 게 나오거든요. 아이맷에서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면은 이 셀들, 박테리아면 박테리아 쭉 나열을 해 놓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작은가요?" 하고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크기를 비교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바이러스가 제일 작고, 그리고 박테리아랑 미토콘드리아는 좀 비슷하고, 플란트랑 애니멀이 제일 크다, 요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프로캐리오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공통점을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그림을 보시면 우리 이제 공통점 먼저 볼게요. 프로캐리오트, 유캐리오트 하나씩 잘라서 보면은 프로가 이제 전에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 캐리옷이 뉴클레어스라는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뉴클레어스 이전에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뉴클레어스가 없는 거고, 유캐리오트의 유는 그냥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뉴클레어스의 유무가 되겠고요. 프로캐리오틱 셀의 예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리아가 있고요. 애니멀, 그리고 플란트, 곰팡이, 펑가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을 먼저 보게 되면은 사이토플라즘, 첫 번째 거 보시는 거예요. 사이토플라즘은 이제 사이토가 셀을 의미하고 플라즘이 플라즈마, 액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캐리오트랑 유캐리오트를 이렇게 채우고 있는 액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액체 안에서 뭔가가 이게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물은 물인데 나중에 배울 거지만 아이온 같은 것들이 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냥 세포액이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장 아래를 보시면은 우리 물을 담으려면은 막아줄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셀과 바깥에 외부를 나누는 막인 셀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그냥 세포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둘 다 세포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캐리오틱 셀과 프로캐리오틱 셀 둘 다 DNA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공통점.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지만 DNA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DNA가 요렇게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를 우리가 뉴클레어스라고 하고요. 반면에 프로캐리오틱 셀은 뉴클레어스가 이 사이토플라즘 안에서 뭐 막 같은 게 없잖아요. 그냥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오이드가, 자꾸 어원을 얘기하게 되는데, 오이드가 좀 닮았다? 그래서 뉴클레어스를 닮았어. DNA가 있으니까. 닮았다라고 해서 뉴클레오이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을 보시면 리보솜이라는 게 있죠. 리보솜이 우리가 나중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자,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프로틴을 합성해요. 프로틴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리보솜이 혼자 프로틴을 합성하는 건 아니고 우리 DNA가 있는 뉴클레어스의 도움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기 전에 좀 내려서 어떻게 프로틴을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좀 많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유캐리오틱 셀보다 더 밑에 있네요. 여기다. 지금 이 그림 오셨죠? 페이지가 10페이지입니다. 자, 10페이지. 이제 그림을 좀 낯설 수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민트색 부분이 셀이고, 이 안이 뉴클레어스라는 곳이에요. 이 뉴클레어스 안에는 우리 몸의 정보인 DNA를 가지고 있고요.
리보솜이 지금 여기 있는데 제가 리보솜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선은 리보솜이라는 게 뭐냐면은 프로틴과 프로틴과 RNA라는 친구가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림을 봐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안에 RNA라는 정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이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걸 우리가 large subunit이라고 부르고요. large subunit. 어, 그리고 밑에 있는 거를 small subunit이라고 불러서 이제 이 리보솜과 이 리보솜이 DNA 정보를 가지고 프로테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DNA가 셀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DNA를 계속 쓰다 보면은 손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밑에 이 뉴클레어스 안에 이거 보이시죠? 이게 DNA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 두 줄짜리를 이렇게 생긴 두 줄짜리를 한 줄로 만들게 돼요. 한 줄로. 그림을 여기다가 적어도 되겠죠? 한 줄짜리로 이렇게 만들어요. 저 DNA를 한 줄짜리로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RNA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이제 메시지다라고 해서 mRNA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DNA 가지고 mRNA를 이제 한 줄짜리를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크립션이라고 불러요. 트랜스크립. 그리고 이제 이 mRNA가 보시면은 이렇게 포어를 타고 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냥 나갈 수는 없고 이 뉴클레어스 안에 있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친구를 타고 셀 뉴클레어스 밖으로 나가게 돼서 이렇게 mRNA 보시면 이렇게 리보솜이랑 만나서 프로테인을 만드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 mRNA가 리보솜이라는 친구를 만나면, 여기다가 적지 말고,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다가 적지 말고 아래에 적을게요. 이 친구가 이제 리보솜과 만나면은 프로테인을 합성하게 돼요. 그래서 프로테인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프로틴. 그래서 우리가 이 mRNA라는 문자를, 메신저를 번역했다, 해석했다라는 말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불립니다. 트랜슬레이션. 이게 이제 프로틴을 만드는 과정이 되고요. 그냥 그렇다만 알아두시면 되고, 리보솜은 프로틴이 정확하게 리보소말 섭유닛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프로틴과 RNA가 합쳐졌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mRNA 만드는 방법은 배웠는데, rRNA는 어디서 오나요? 지금 요렇게 보라색으로 엄청 진한 부분이 있죠. 이 진한 부분은 그냥 우리가 뭐 표시하려고 진하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DNA가 엄청 많이 뭉쳐져 있어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클레올러스,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이 뉴클레올러스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rRNA를 만들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 rRNA가 리보솜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프로틴 만드는 과정은 여기까지 보고 쭉 올라와서 다시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셀 올가넬 진도 나가기 전에 우리 셀에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살펴보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프로캐리오틱, 유캐리오틱 셀 구분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보이는 친구들이 전부 올가넬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거든요.
올가넬. 영어가 여기 나와 있어요. 올가넬. 그래서 세포가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올가넬은 그 이제 일을 하는 기계,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의 이제 기능을 하는 기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대부분이 다 기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공통점 받고 지금 리보솜이 DNA를 통해서 DNA가 mRNA가 되고 그 mRNA를 바탕으로 프로틴을 만드는 걸 봤으니까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그림이 뉴클레어스라는 곳입니다. 그 뉴클레어스 보면은 뉴클레올러스 rRNA 합성하는 데였고 그리고 크로마틴은 DNA라고 우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뉴클레어 플라즘은 뭔가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뉴클레어스에 있는 액체라고 생각하면 되고 뉴클리어 엔벨로프 엔벨로프가 이것도 그냥 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DNA가 엄청 소중하니까 그거를 이제 두 겹으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막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뉴클레어스 주변에 뭔가 튜브 같이 생긴 것들이 옆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 튜브 같이 생긴 거를 좀 보니까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보니까 뭔가 동글동글동글한 게 붙어 있어. 보이시죠? 그게 이제 리보솜인 거죠. 리보솜이 이제 여기 사이토플라즘에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여기 튜브 같은 거에도 막 붙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겉면이 굉장히 거칠어 보인다라고 해서 러프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고 부르게 돼요. 근데 우리 아까 OT에서 설명했듯이 아이맷이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펠링을 지금 외울 필요 없고 어차피 공부하다 보면 사실 자연스러워지긴 하는데 그냥 ER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보솜이 붙어 있어서 거친 ER, 러프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 방금까지 리보솜이 프로틴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러프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에서 뭐를 할까요? 네, 프로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틴을 합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 들릴 거라고 믿을게요. 프로틴을 합성을 하기도 하고 프로틴을 수정한다, modifying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프로테인 신테시스 그리고 프로테인 모디파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튜브 같은 게 거친 면도 있지만 되게 보들보들해 보이는 면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다른 이름을 붙여서 부드러운 스무스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고 불리고요. 그럼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리보솜이 안 붙어 있으니까 프로틴을 합성하진 않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리피드를 합성해요. 리피드가 이제 지질. 예를 들어서 패티 애시드 같은 거. 좀 다다음 주 정도에 배울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래서 리피드를 합성한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셀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쓰레기가 아니고 좀 낡을 수도 있고 이제 기관들이 올가넬이 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라이소좀 이 동그란 거 보이시죠?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라이소좀이라는 친구가 그런 늙은 좀 오래된 올가넬들을 소화를 해줘요. 소화를 해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이소좀. 그리고 이제 우리 ER 얘기했잖아요. 이 ER에서 프로틴과 리피드를 만들게 되면은 얘네가 그냥 완성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러프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스무스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에서 합성된 애들이 어디로 가냐면 골지 아파라투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저번에 얘기했을 때 파비아 가고 싶어 하는 분 계셨잖아요. 골지가 진짜 재밌는 게 골지 아파라투스를 발견하신 분이 골지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파비아에서 연구를 막 하고 그랬어가지고 파비아에 오시면은 이제 골지 박물관, 골지 코스. 그러니까 이제 파비아 대학교에 골지 코스라는 학과? 그 코스가 있어요. 이제 한국 이제 인터내셔널 의대가 할베이 코스면은 이제 골지 코스가 있다. 아,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골지 아파라투스에서는 이것도 좀 모디파잉을 해준다. 조금 더 저기 위에서 ER에서 수정하고 만들어낸 거를 조금 더 모디파잉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라이소좀 바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에 마지막으로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 공장.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ATP를 합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셀이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얻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에 백큐얼이라고 있는데 백큐얼은 이것도 뭐 물이나 쓰레기 같은 걸 저장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웬만하면 플란트에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플란트에 있다. 이게 애니멀에도 백큐얼이 있는데 크기가 좀 작고요. 아이맵 보실 때는 일단 플란트에 있다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